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만 해도 좀 기묘한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파도가 멈췄을 때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치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걸 지켜보는 느낌일 겁니다. 우리가 뭐랄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파도잖아요. 이게 사라진다는 건 그냥 풍경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번 딥다이브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파도가 실제 해양 생태계나 지구 기후, 또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숨겨진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 바다가 갑자기 거울처럼 잔잔해진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즉각적이고 아마 좀 치명적인 영향은 해양 생태계 쪽일 겁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파도라는 게 대기의 산소를 물속으로 이렇게 녹아들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파도가 계속 물 표면을 치고 부수고 하면서 공기랑 만나는 면적을 넓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 같은 거네요. 이게 멈추면 바닷속 산소 농도가 확 떨어져서 플랑크톤부터 물고기까지 거의 모든 해양 생물이 그냥 숨쉬기 힘들어지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산소 부족만 문제가 아니고요. 파도는 또 그 해저에 가라앉은 영양분들을 수면 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해요. 순환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딱 멈춰버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랐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 공급이 막히는 거죠. 그럼 결국엔 먹이사슬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바닥은 영양분 순환 없이 그냥 유기물만 쌓이는, 뭐랄까 죽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밀물 썰물 때 드러나는 조간대 있잖아요. 갯벌이나 바위 많은 곳. 거기도 큰일 나겠네요. 파도에 맞춰 살던 생물들은 아예 서식지가 없어지는 셈이고. 그리고 오염물질 같은 것도 파도가 없으면 이게 희석이 안 되고 한 곳에 계속 쌓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그냥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이 바다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일종의 순환 시스템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가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해안선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자료 보니까 파도가 멈추면 모래 해변이 사라질 수도 있다던데요. 파도가 계속 모래를 옮기고 깎고 하니까요. 네, 파도는 뭐랄까 해안 지형을 끊임없이 만드는 조각가 같은 존재죠. 모래를 실어 나르는 게 멈추면 우리가 아는 그런 백사장은 점점 사라지거나 아니면 진흙, 갯벌처럼 변할 수도 있고요. 해안 절벽 같은 경우도 더는 파도에 깎이지 않으니까 다른 식의 풍화작용으로 모습이 변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파도가 그 폭풍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 에너지를 상당히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거든요. 자연 방파제 역할. 그게 사라지면 진짜 해안가 도시들은 폭풍의 일에 훨씬 더 위험해지겠네요. 이거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그냥 해안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파도가 대기하고 해양 사이에서 열이나 수증기 교환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네, 표면에서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줄어들면 증발하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이게 전 세계적인 강수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오고 또 어떤 지역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쏟아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해류 시스템에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그 파도가 열을 섞어주지 못하면 바닷물 온도가 지역마다 막 달라지고 이게 지구 전체의 어떤 온도 조절 시스템인 해류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더 나아가면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파도가 표면에서 공기랑 물을 섞어주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드는 걸 돕거든요. 이 기능이 약해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결국 지구온난화가 가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의 부재는 정말 지구 기후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한테 돌아오겠네요. 당장 어업은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엄청난 타격일 거고 해안 침식이나 퇴적 패턴 바뀌면 항만 운영이나 배 다니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핑 같은 거나 해변 관광은 당연히 끝이겠네요. 네, 경제적인 타격도 크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그 파도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영감을 얻습니까?
그런 생동감이 사라진 바다는 상상하기 좀 그렇죠. 그리고 또 파역 발전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재생에너지원 하나가 그냥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셈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파도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서 우리 문명이나 경제하고도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더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파도는 그냥 물결이 아니었네요. 바다의 숨결,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우리 삶과 문화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파도 없는 바다는 정말 생명력 없는 침묵의 공간일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게 결국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균형에 얼마나 기대어 살고 있는지도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가상의 상황을 통해 어떤 걸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파도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고 살지만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자연현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